저는 얼마 전 파혼을 당한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남자입니다. 파혼을 당한 것도 큰일이지만 그 이유가 제겐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는 게 맞겠네요. 전 현재 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에게 누가 가장 무섭냐고 물어보면 아마 열이면 열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할 겁니다. 검사? 형사?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건 바로 저같이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편법 꼼수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돈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중독성이 강한지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유독 강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고등학교 수준이었죠. 대신 공간 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왜 길치라고 하죠? 저는 길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병에 가까울 정도로 길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이 경기도 쪽인데 1년을 넘게 같은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처음 가는 길 같아요. 제 소개는 이쯤 하고 제 가족은 딱 두 분이십니다. 조그만 분식집을 하시는 엄마와 이모, 이렇게 두 분만 계십니다. 저와 엄마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화상 자국인데 제가 3살 때 엄마와 제가 살던 지하방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둘 다 목숨은 건졌지만 전 이마 쪽에 연하게 화상 자국이 있는데 반면 엄마에겐 목 아래로 넓게 화상 자국이 진하게 있습니다. 어릴 땐 이마에 화상 자국 때문에 놀림도 참 많이 받고 자랐네요. 그게 엄마 탓은 아닌데 괜히 엄마에게 심술 부리고 말이죠. 그러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뭐가 그렇게 매일 미안한 게 많은지 제 유년기 속의 엄마는 늘 사과하는 모습이 전부예요. 아무튼 우리 엄마는 참 무식하십니다. 심각하게 가난했던 집에서 태어난 엄마는 초등학교 중퇴도 아니고 아예 1학년도 다니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빠듯해 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어릴 때부터 돈 되는 거면 다 했다고 합니다. 식모살이부터 시작해 중학교를 다닐 나이가 돼서는 인근 공장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 외가에 다 갖다 바쳤어요. 제 친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 공장에서였는데 당시 공장 관리를 하던 엄마보다 10살이나 많던 아빠는 엄마를 임신시키고 그냥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버렸죠. 사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언젠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제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기를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튼 졸지에 미혼모가 된 엄마는 외가에서도 쫓겨나 홀로 저를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제가 기억을 하는 시점부터는 분식집을 쭉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얼마 전까지 알고 있던, 아니 정확하게는 파혼을 당하기 전까지 알고 있던 저와 엄마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죠. 그건 바로 제가 화상을 입은 후부터 엄마가 분식집을 차리기까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다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해주셨으면서 딱 그 부분은 숨기신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반이라고 하죠. 왜 공부 진도가 빠르면 학년을 건너뛰어서 조기 졸업을 시키는 거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 거의 천재였던 것 같네요. 17살에 지역신문에 실릴 만큼 수학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대학에 조기 입학을 했었고 딱 2년 만에 4년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나니 온 사방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전 제 특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몇 개월 고민하다 결국 지금 일을 하는 부서로 들어왔는데 직업 특성상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 여자친구가 생겼죠. 이름만 들어도 알 사람은 아는 중견 기업의 손녀였는데
장인어른이 될 분은 그 기업의 대표이사였어요. 평범한 커플처럼 연애하고 다투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하는 시간들을 거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 분식집을 하는 엄마가 있지만 그게 제 흠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현재 올라온 위치가 높아서 그럴 겁니다. 연봉 2억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내 굴지의 기업 컨설턴트로 일할 수도 있으니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된 거죠. 거기다 저를 사위로 삼으면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회사를 완전히 물려받을 때쯤이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참 좋은 여자였죠. TV에서 나오는 부잣집 딸처럼 철이 없거나 아나무인인 성격도 아니었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 집에 남자 형제가 없고 딸만 셋이다 보니 장녀인 여자친구와 둘째 처제 될 사람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막내 처제는 현재 해외에서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거기다 더 좋은 소식은 바로 예비 장인어른과 우리 엄마의 고향이 같다는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더 친밀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예비 장인어른은 우리 엄마의 고향을 듣자 자세하게 동네까지 말씀하시며 궁금해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살짝 표정이 굳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내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신기하게도 동네까지 가까운 곳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성공한 젊은 남자의 결혼 이야기로 결말이 지어질 뻔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은 상견례 자리에서 등장했습니다. 국내 유명 호텔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저희 쪽에선 엄마와 제가 그리고 여자친구 쪽에서는 장인 장모님 그리고 여자친구와 둘째 처제 이렇게 나왔는데 덕담들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진행했죠. 먼저 장모님은 사돈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말이에요. 저희 집이 아들이 없어서 참 허전하고 적적했는데 이제 든든한 사위가 들어오니 너무 기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워주셔서요. 참 교양있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부잣집 안주인 느낌의 장모님에 비해 우리 엄마는 비록 제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치장시켜드려도 선입견 탓인가 뭔가 꿀려 보이는 게 영 신경이 쓰였습니다. 말도 그리 많이 하지 않고 단답식으로만 네 하시는데 좀 답답했어요. 뭐라고 좀 좋은 말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식사를 계속하는데 자꾸 장인어른이 우리 엄마를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엔 같은 고향 사람이니 어디서 본 기억이 나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더 도를 지나쳐서 노골적으로 쳐다보는데 확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의 입에서 나온 말. 아, 맞다. 당신 미애라는 술집 알지? 거기 다녔잖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제 딱 알겠네. 아니 어떻게 이런 엄마 밑에서 이렇게 대단한 아들이. 전 순간 장인이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하나 생각했어요. 술집이라뇨. 제가 아는 한 엄마는 분식집을 하며 평생 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쳐다봤죠. 엄마, 장인어른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오해 풀어야 하잖아요. 네. 아무 말도 없는 엄마 대신 장인어른이 또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 맞구만. 내 눈썰미는 틀린 적이 없어. 어떻게 감히 술집 따님 주제에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고 여길 기어나와? 다들 나와. 이 결혼 무효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며 휙 나가시는데 당황한 여자친구는 계속 제 얼굴만 바라봤고 전 아무 말도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순간 엄마는 고개를 숙여 울고 계셨거든요. 더 이상 엄마의 대답은 필요가 없었죠. 엄마의 눈물이 바로 대답이었으니까요. 상견례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술집에서 일한 돈으로 나 키운 거야? 그런 거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왜? 사랑꼴을 이렇게 우습게 만드냐고. 오, 진짜 쪽팔려서. 전 참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천하의 몹쓸 개쓰레기예요. 엄마가 받았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결혼이 파토난 것과 여자친구 가족들 앞에서 나 망신당한 거 그것만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엄마,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좀.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뭐가 그렇게 맨날 미안하기만 해, 엄마는? 그럼 미안할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때 뒤에서 번쩍 하더라고요. 이모였습니다. 제 뒤통수를 후려갈긴 이모는 다시 한번 저를 때리려고 자세를 취했고 그때 엄마가 말리셨어요. 이모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는 듯이 계속 저를 향해 달려오시며 야 이놈 새끼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술집? 그래 다녔다. 너 살리려고 술집 나갔어. 너 살리려고 이놈 새끼야. 이 천하의 몹쓸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언니, 그 고생을 해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 내가? 불쌍한 우리 언니. 전 머리가 멍했어요. 날 살리려고 술집을 나갔다고? 엄마가 왜? 그때 불현듯 엄마와 제게 있는 화상 자국이 떠올랐죠. 아무래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마음도 차분해졌고요. 그래서 전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냉장고로 가 소주 3병을 꺼내왔습니다. 이모, 엄마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엄마도 속상할 텐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어. 정말 미안해. 소리친 것도 미안하고 못된 소리 한 것도 미안해.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며 전 이모와 엄마에게 소주를 따라 드렸는데 엄마는 미안하다. 엄마는 떠올리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하시면서 집으로 가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를 따라가려는 이모를 자꾸 졸랐습니다. 나도 이제는 알아야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제발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졸랐더니 결국 이모는 제게 입을 여셨는데 참 벌써부터 눈물이 나서 끝까지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날 화재가 있던 날 엄마는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저를 봤는데 하필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이 타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는 온몸으로 그 불을 꺼서 저를 살렸는데 제 이마의 화상과 엄마의 몸에 난 화상 자국은 그때 생긴 거고요. 문제는 화상이 아니었어요. 유독가스를 어린아이가 마시는 바람에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제 화상은 경미한 수준이었는데 엄마의 화상은 제법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식을 못 차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던 엄마는 일을 해야만 했고 화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던 엄마가 선택한 게 바로 술집에 나가는 거였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없었으니 예쁘게 화장하고 나머지는 옷으로 가리면 되니 어찌 보면 그 일 말고는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픈 몸으로 술집에 나가 모르는 술 취한 남자들 틈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 말이에요. 거기다 병원에 아픈 아들은 의식을 차릴 줄도 모르고 비록 이모가 퇴근하고 잠깐 봐주긴 했어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다행히 2주일 정도 흐르고 의식을 차린 저를 본 엄마는 당신의 몸에 난 진한 화상 자국들보다 제 이마에 살짝 흔적을 남긴 화상 자국에 더 가슴 아파하셨고 의식을 차리긴 했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요했기 때문에 결국 엄마는 계속 술집을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엄마는 그제야 자신의 화상 치료에 들어갔는데 이미 굳을 대로 굳은 상처들은 흉하게 아물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집은 그만두셨고요. 이모와 열심히 돈을 모아 분식집을 차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여기까지 듣고 전체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이모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이미 둘이서 5병을 마셨더라고요. 취해서 그랬는지 실제로 양손으로 제 입을 찢으려고 했고 그때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죠. 엄마는 양 입가에서 피를 흘리는 저를 보고 달려오셨고 그 자리에서 전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계속 죄송하다고만 소리쳤습니다. 뒤따라온 이모와 엄마는 저를 말리셨지만 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냥 쓰러져 자버렸습니다. 몇 시인지 감도 안 오는 시간에 일어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엄마부터 찾았어요. 엄마, 어딨어? 엄마! 그때 갑자기 제 등짝을 세게 때린 엄마는 너 앞으로 술 마시지 마. 난 내 아들이 술 마시면 개가 되는지 몰랐네 아주. 입이 그게 뭐야? 언제까지 엄마 속썩일 거니? 응? 하며 화를 내시다 곧 이내 미안하다며 우시는 엄마를 전 다정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한 번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럼 나는 1000번, 10,000번 해야 하는데 나 힘들어. 엄마는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네요. 며칠이 지났을까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나갔습니다.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어요. 참 좋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저만 좋다면 자기가 인연을 끊고 나와서라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은 우리 엄마의 과거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말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죠. 은지야,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단 말이야. 아마 우리 결혼했으면 넌 세계 최고의 아내가 되었을 텐데. 미안해. 난 너랑 결혼 안 해. 아니 못해. 미련 갖지 말라는 말도 빨리 잊으란 말도 못하겠다. 그냥 살아보자. 언젠간 잊혀지겠지. 안 그래? 연락 안 받을 거니까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나 간다. 여자친구를 두고 나오는데 마음이 참 쓰라리더군요. 그리고 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상대는 바로 제 장인어른이 될 뻔한 그 사람이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며 피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게 할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인간은 안 그래도 한번 연락해볼까 했는데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네. 다름이 아니라 자네 말이야. 엄마와 인연 끊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나? 대신 자네 엄마에게 보상은 넉넉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말고 평생 먹고 살 만큼 챙겨주지. 어때? 전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어요. 어이 아저씨, 당신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살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냐고. 그래, 우리 엄마 옛날에 술집 다닌 거 맞아. 근데 당신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못난 인간을 아들이라고 살려보겠다고 다닌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이 뭘 알아? 갑작스러운 제 호칭과 반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여자친구 아빠는 버럭하며 너 미쳤어?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그냥 꺼져. 어디서 술집 년 자식 새끼가 건방지게. 당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까먹었나 보네. 은지가 다 말해줬거든. 당신네 회사 구린데 천지던데. 대충 들었는데도 파보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물론 은지는 내가 그런 거 커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한 거겠지만 어때? 나 별명이 진돗개인 거 들었지? 한번 물면 절대 안 놓거든. 물어줄까? 아니면 편한 길로 갈래? 선택해. 난 아쉬울 거 없어. 사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린데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여자친구가 제게 분식회계라든가 이중장부라든가 청탁금, 부정기부금 등등 말해줬을 땐 큰 불법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인간이 우리 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걸 반드시 봐야 했거든요. 협박뿐만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머리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니 당장 우리 엄마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길래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고, 어설프게 흉내만 내면 덤탱이 쓸 거라는 경고까지 잊지 않았고요. 결국 그 인간은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에게 무릎 꿇고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따로 좋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었는데 신뢰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서 보내주고 엄마에게 그랬죠. 엄마 어때? 저 사람 그래도 나름 대단한 사람인데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었어. 누가? 엄마 아들이. 기분 좋지 그래도? 그래 기분 좋다. 그래도 이제는 그러지 마. 괜히 너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어차피 진짜 대역죄인은 따로 있거든. 누구? 바로 엄마 아들. 그래서 이제 죄값 치르면서 살려고. 엄마 죽을 때까지 옆에서 살 거야. 하고 엄마에게 안겼는데 오랜만에 엄마 냄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왜 잊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가 바로 엄마 냄새라는 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제 끝입니다. 사실 전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엄마와 살 생각입니다. 그게 더 불효 아니냐 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이 저만 보고 살아온 엄마, 그런 엄마만을 위해 사는 아들이 한 명 정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시던 찬성을 하시던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